평소 불평불만이 많은 K씨. 여행 중에 날이 어두워져서 일행과 함께 허름한 여인숙에서 묵기로 했다. 아줌마, 여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하루 자는데 얼마예요?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하길. 한 마리에 10,000원이고 2마리면 15,000원인데? 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불평불만 많은 K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일행 모두가 한순간에 돼지로 전락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잘못된 말투나 불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였는데요. 네. 잘못된 말투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평소에 주의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요. 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분들,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말투가 곱지 않은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넓은 마음 따뜻한 맛의 주인공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인기입니다. 네, 말만큼 진실된 것도 드문데요. 말은 한 만큼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뭐 다 아는 속담입니다만은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말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예. 내 이 말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다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그대로 돌려주고 혹은 내가 잘못 쏘아보낸 말이 2배, 3배의 그 아픔이 돼서 내게 나를 향한 화살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부메랑 효과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설득의 말하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뤄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어른 세대하고 자녀 세대 뭐 더 좁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런 거 설득, 부모 자녀 간의 설득의 말하기 이 점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네. 예. 사실 예전까지는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제 그리고 이제 권위에 길들여져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힘이나 권위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득 화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설득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가깝도록 바꾸게 하는 그런 그 말하기 능력인데 네. 이제는 그 설득의 시대입니다. 그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 리더십을 카리스마에다가 많이 뒀어요. 지금도 뭐 카리스마를 대단히 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카리스마가 아니고 설득의 능력이 진정한 리더십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면은 설득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카리스마도 있고 권위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설득하니까 글쎄 나는 그렇게 설득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설득 화법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교수님? 나를 이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넓게 보면 다 설득입니다. 네. 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나를 좀 좋게 이해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설득이에요. 물론 어떤 아주 정해진 구체적인 주제가 있어서 상대방의 가령 뭐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용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이런 경우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이제 설득의 목표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설득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화에는 설득의 작용이 안 보이는 듯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내 의견이나 내 생각에 동조하도록 생각을 바꾸든 그렇게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설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이 인생을 살면서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예. 좀 편하게 살고 설득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왜냐하면 설득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고, 응. 그죠? 그렇죠. 설득을 당하면 내가 맞춰줘야 맞춰줘야 되는 되니까. 시기니까 어쨌든 이 화법이 굉장히 중요한 화법일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을 시작으로 설득 화법에 대해 꼼꼼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설득 화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와 자녀의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부모님과 또 자녀의 얘기를 담았거든요. 함께 들어보세요.
아이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네가 만일에 그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 써야 된다고 하면은 엄마는 분명히 올려주겠어.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 내에 올려준다고 말하기보다는 너의 금전출납부 쓰는 그 방법을 봐가지고 이것이 엄마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아빠하고 의논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하면은 그냥 올려줄게. 엄마 용돈 좀만 올려줘요. 요즘 고등학생이 5만 원 갖고 생활하는 저밖에 없어요. 맨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을 때 친구들 떡볶이 먹고 난 옆에서 침만 흘려요. 용돈 올려주면 딴 데 안 쓰고 책 사고 그럴 테니까 올려줘요. 엄마 이번에 용돈 올려주면 다음 달에 성적 올릴게요. 용돈 올려줘요 엄마. 응? 네. 마음이 아프네요. 딴 애들 떡볶이 먹는데 침 흘려요. 웬만하면 올려주시지 그러세요, 진짜. 자, 지금 부모님의 네.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모두 공감이 되는데요. 예. 보충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엄마, 처음에 엄마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여튼 나를 설득을 시킬 근거를 네가 좀 마련해 와라. 용돈을 올려줘야 될 근거를. 네. 대단히 사실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 근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바람직한 설득의 방법을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내용들은 그런 사실적인 근거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게 많죠. 나는 사 먹지도 못하고 침만 흘리고 있는 이 자식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같은 내용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서 약간 떼쓰는 듯한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이 부모 자식 관계지만 확실히 엄마의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내 편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자식 쪽에서도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또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정보를 찾아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댁에도요, 엄마와 아들이 휴대폰을 놓고 서로 설득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엄마, 나도 휴대폰 좀 사줘. 휴대폰. 공부하는 학생이 휴대폰이 뭐가 필요해? 아,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잖아. 그럼 너는 친구들이 대학 안 가면 너도 따라서 안 갈 거야?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엄마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엄마만큼만 아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아유, 휴대폰 좀 왜 사줘. 이래, 정말. 엄마 휴대폰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아? 내가 엄마한테 사랑의 문자 하루에 3번씩 팍팍 쏴주고 늦으면 또 내가 늦는다고 연락도 다 엄마 나 좀 늦어. 이렇게 나 늦게 들어오면 엄마 걱정하잖아. 좀 아이고 사줘. 참. 이젠 아주 휴대폰 핑계 대고 너 늦게 들어오래 그러지. 그러지 말고 아예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 엄마 걱정도 안 하고. 엄마.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 사건 봤지? 그때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신고하기도 했잖아. 목숨을 살린 건 휴대폰이라고. 휴대폰이 얼마나 이게 필요하고 소중한 아이고. 그런 건데. 얘, 너 지하철 타? 너 버스 타고 다니잖아. 왜 이러셔? 엄마, 근데 휴대폰 가격이 10만 원 내렸어, 10만 원. 근데 다음 달에는 30만 원이 확 오른대. 엄청 비싼 거지. 알뜰한 우리 엄마, 지금이 바로 휴대폰 사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회. 아이고 엄청 올라, 아주 30만 원이면. 휴대폰 와, 장사를 진짜. 나서셔. 이제 그만하고 어서 들어서 공부나 하셔. 어이? 엄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달라는 것도 많아요 아주. 휴대폰만 사줘. 아이고 너 대학만 들어가 봐. 엄마가 휴대폰이 뭐냐. 컴퓨터도 그냥 노트북으로 착 바꿔준다. 엄마. 네. 아들이 어쨌든 그럴 법한 구체적인 예들을 내놓긴 했어요. 예. 우선 대구 지하철 사건을 예로 휴대폰의 정보성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예. 나름대로 시장 가격 조사도 해본 듯 싶은데요. 글쎄 어떤가요? 말이에요. 예, 이 공터에서는 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이 어조가 좀 이렇게 조르는 어조이지 네. 내용 자체는 비교적 근거를 갖추어서 어머니에게 이제 설득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아니면 근거들을 살피려 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논점을 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못 믿어하는 아들이 제기하는 논가 하나하나가 비교적 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위 전반을 좀 못 믿어하는 또 예. 입시생이 무슨 휴대폰이냐 하는 기본적인 선입관
이런 거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설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머님이 그 상황 모면력이 대단하셔.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정말 확고하신 건데 학생이 뭐 무슨 휴대폰이 필요해 하면서 마지막에는 대학만 들어가 봐라. 예. 예. 그 어머니 생각이 크게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아들의 요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을 꼼꼼히 짚어주는 것보다가는 대학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설득으로 아들이 성공하려면 말이죠. 어머니가 휴대폰은 공부 방해가 된다 하는 그 우려가 가장 크신데 그 점을 해소하는 쪽에 무슨 설득 전략을 짜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간파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르듯이 하는 이 어조도 사실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조금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어조로 예. 그래서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 엄마를 설득해서 그렇게 이제 휴대폰을 사달라는 쪽으로 설득을 하지 말고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성적을 좀 올려볼게요 하는 쪽으로 엄마의 의중을 꿰뚫어서 설득을 하면 오히려 휴대폰이 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어머니가 이 휴대폰과 관계된 아들과의 설득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주된 그 관심 항목은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한 우려를 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쪽으로 설득의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음 모의고사에 내가 이건 확실히 올리겠습니다. 실전 가능한 거를. 거기까지는 좀 어머니도 이해를 하고 제 형편을 도와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마디 이렇게 되면 이제 설득이 절충형 혹은 협상형 예. 그런 방식의 말하기로 넘어가는 모습이 되죠. 예. 근데 진짜 자녀와 부모 그 사이에서 설득이 오고 가는 때는 용돈 올려달라, 네. 뭐 이렇게 뭐 사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설득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이 아직 그 인격적으로 판단이나 아니면 경험이 이제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되지 왜 자꾸 그러느냐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설득 대화를 하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죠. 자녀들은 뭐 끝까지 다 부모님이 잘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사실을 그러니까 어른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접근은 가장 나쁜 접근이죠. 안 좋고요. 예.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많이 챙겨둬야 돼요. 정보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기분, 느낌 이런 것이 잘 맞도록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윤리적인 호소를 해야 될 때도 있죠. 네가 너무 이렇게 때를 쓰고 네 고집만 피우는 것은 그건 좀 심하다 해서 이제 사실적인 접근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걸 잘 살피는 것 또 윤리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는 것 다 필요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너무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유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하고 절충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거에 모든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밀쳐뒀다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런 방식을 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말을 하기 힘든 조금 어린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장난감 가게 가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딱 짚고 안 그렇죠. 놓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아이를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이제 논리적 분간력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보다 큰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판단을 해서 가령 장난감 자체가 집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점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래서 일단 아이들 욕구를 당장 해소해 주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억제하는 게 좋겠는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설득의 논법을 그 아이하고 평등하게 나누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어쨌든 가장 부모님들이 많이 설득을 하는 부분이 공부예요, 공부. 맞아요. 공부 쪽으로 자녀들 이제 지도하면서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죠?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화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 쪽으로. 아이들이 공부나 성적 자체를 목표로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서 벌써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속으로 가지신 생각은 아이들의 성적이나 공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화제의 중심에다 놓지 않는 전략이 필요해요. 오히려 네. 생활 습관 고치기 이런 차원에서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공부하고 연결이 되도록 간접적으로 이게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시간 아껴 쓰는 것에 대한 시테크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설득력 있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다음에 그 수긍할 만한 예시를 들어줘서 이런 예를 볼 때는 참 좋더라라고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녀가 수험생일 경우에 진로에 대해서 좀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부모님과 자녀 서로 다른 설득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뭐 당장 결판날 일은 아니고 예. 진로와 관계돼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설득은 오랜 협상이 필요하고 부모님도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진로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충분한 정보나 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자꾸 모으고 또 본인이 알지 못했던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도 접해보고 하면서 어떤 한 방향을 정해놓고 완전히 설득을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적인 절충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당사자들 간의 설득이 잘 안 되면 진로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이제 따님이 연예인이 꼭 되겠다고 아주 강하게 고집하는 따님이 있어가지고 따님을 데리고 같이 방송국의 PD를 하시는 그 옛날 대학 동창을 찾아갔어요. 예. 같이 상담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설득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예도 있습니다. 네. 괜찮네요. 예.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송이 있는데요. 예. 이 진행자들이 가출 청소년에게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정서에 호소하게 되죠. 그렇죠. 인간이 다 감정의 동물이니까 우리가 뭐 말하기, 주장하기, 설득하기 그러면 논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언어 생활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과 관계된 부분을 잘 짚어서 마음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 심리적인 어떤 그 파악을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자녀가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제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어떤 설득이 필요할까요? 글쎄 이 경우도 참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뭐 모든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행동하고 말이 좀 중요하겠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대단히 단단한 각오로 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고 허락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럴 경우는 뭐 설득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설득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아주 긴 인내 그리고 중간에 겪게 될 이런저런 마음고생 이런 것들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인내심에 부모님이 감동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러면서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결혼들이 괜찮았다는 사례를 정보로 제공을 하거나 또 너무 그간에 이제 이 다툼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었을 때는 아까처럼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좀 의견을 조정하게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설득은 중요한 게 내 얘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얘기 들어주는 거 그게 필요하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당장 결과를 두고 다투지 말 것. 또 설득하면서는 절대로라는 말을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당장 해결 안 되더라도 계속 해결될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노력을 설득하는 과정 내내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설득하러 갔다가 싸움하고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교수님 다음 시간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제 설득의 화법인데요. 부부간의 그 설득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도움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들어야지. 네. 자,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화법 여행 오시는 길 아시지요? www.ebs.co.kr 접속하셔서 라디오 화법 여행 상세 검색 창란에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 올려주시고요. Q&A에는 화법과 관련한 궁금한 점, 사연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말실수, 경험담을 올려주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